이번 시간은 특별히 원래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시간은 이 우리 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윤리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윤리의 위기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윤리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20대 대학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사건이 일어났고, 모 대학교 교수는 학생과의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부유층을 증오하던 청년 몇 명이 조직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살해하여 시체를 소화하는 이른바 지존파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학생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껴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에 당황하여 신생아를 유기하여 죽이는 사건 등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윤리적인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비극적인 큰 사건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조금만 결례해도 서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의료계, 생명윤리, 또 가정에서는 결혼에 대한 윤리가 필요하죠. 이게 잘못되면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참 있어서는 안 될 학교 폭력, 왕따, 여러 가지 어떤 비윤리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단체에 있어서 그 윤리가 무너지면 한마디로 그 사회는 총체적으로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 위기 가운데 가족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족 위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매우 중시 여기던 예의를 중시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에 의해 살해가 되는 그런 폐역한 범죄들이 최근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매를 맞는 부모들이 자꾸 늘어나고, 노년의 부모로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은 물론이고, 아예 내어 쫓겨나서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내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요즘 중고생들의 탈선적인 행동을 나무란다고 집단 폭행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을 꾸짖다가 몰매를 맞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흔히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부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정, 학교, 가족,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이웃과 단체는 그야말로 행복한 단체가 되는 거죠. 이런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무시될 때 참 그 사회는 어둡게 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 윤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각가지의 형태의 불행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가정폭력, 이혼, 학교폭력, 왕따, 임금 착취, 이중장부, 악플, 부정입학,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보복운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밀수입, 부정선거, 정치야합, 선거법 위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각 부처 중에서 특별히
검찰과 법무부, 경찰은 지금도 각종 범죄를 수사하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수행하는 심지어 검찰이나 법무부, 경찰, 심지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정치, 경제, 가정, 스포츠 등 각 분야에 무엇보다 윤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 윤리를 알면서도 사실 윤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면의 실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단순히 사회 각처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의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과 같은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인간 자체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않고는 아무리 사회적 윤리를 가르치고 알아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의 특성은 뭐냐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모든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기 단어를 잘못 썼는데 비윤리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진정한 그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는 거죠. 보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뭉쳐져 있는 타락한 인간은 윤리적이기보다도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윤리적인 경향을 가진 것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위에 성경 말씀에 같이 아담의 이외의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영적 현주소를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 다음에 이번 요구를 좀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성과 감성 그 모든 것이 부패되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 그 마음은 온통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죄로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은 인간의 부패성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엄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바울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있지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고 탄식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패상은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걸 소위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뿐만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 부정, 폭행, 이혼, 살인, 도둑, 거짓말, 교만, 무자비, 무정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의 양상은 바로 인간이 타락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갈 수 있게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또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제가 응답을 함으로 저희 첫 주의 강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